이번에는 전셋값입니다. 일단은 매물이 없고요. 그죠? 매물이 없고 나오는 족족 줄줄이 신고가 경신의 세입자들도 굉장히 경쟁에 지금 힘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전세 시장이 뭐 심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그동안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뭐 전세로 가냐 아니면 매매로 가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뭐 만약 그때 그 시기로 돌아가서 뭐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전세를 선택했다면 뭐 굉장히 아찔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네.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유명한 기사죠. 뭐 그러니까 전세 매물 하나를 두고 뭐 9팀이 몰렸다. 그중에 5팀이 뭐 제비 뽑기로 해서 전세 매물을 구한다는 이런 기사도 많이 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미국처럼 오픈하우스 식으로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고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세 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전세 매물의 감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이 수천 세대의 단지나 뭐 아니면 뭐 외곽적으로 나가더라도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전세 매물이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이 매물이 소량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로인 단지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몇 천만 원씩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억대씩 오르는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세값의 당분간의 안정화가 좀 찾아오기는 힘들 것이고 불가피하게 전세가의 상승은 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당분간은 좀 이게 정신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 조금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전세 난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혹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팩트만 놓고 보면 정책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도 전세값의 상승은 어느 정도 얘기는 했었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2018년도 연말이나 아니면 2019년도 상반기 때쯤 가서 한번 그때 그 시기로 한번 거슬러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나 아니면 뭐 고덕이나 강동 쪽에서는 역전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불과 1년이나 2년 만에 이 정도의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이게 그때 그 시기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도 뭐 제로금리다 아니면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집값을 계속 안정화시켜 줄 테니 이런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청약을 넣어라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하는 면이 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약 대기자가 전세로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공급 감소나 유동성이나 많은 어떤 이유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정부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규제가 도입되게 되면서 2년을 실거주해야지만 이 분양권,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종부세나 아니면 어떤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데 사실 2년의 실거주까지 놓고 본다면 이걸 매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왔었죠. 이 종부세보다 더 큰 것이 양도세고 그리고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2년 실거주를 해서라도 더 어떤 이득을 보는 게 많다라고 하면 사실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재건축의 대표선도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는 또 한번 전세 매물이 감소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이번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임대차 3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임대차 3법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원래는 임차자를 보호하는 어떤 기간이 2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더 2년으로 늘렸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자 입장에서는 뭐 어떤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어떤 2년을 더 부과를 해서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의를 해서 2년을 더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떤 뭐 매매가로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세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 어떤 매매가나 전세가의 안정화를 주려면 오히려 어떤 물량을 더 풀거나 공급을 더 늘려줘야 되는 구조로 가는데 사실 뭐 정부의 규제라는 어떤 표면적인 그림 뒤에서 오히려 공급을 더 말려버리는 이런 정책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그 보완 정책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예상이긴 합니다. 아마 24번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그 어떤 정책이 나올 때 또 한 번의 어떤 부작용도 사실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이 나올 때는 사실 다주택자나 아니면 뭐 어떤 고소득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고 계신 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여담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연예인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뭐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 걱정, 연예인 걱정, 어머. 다주택자 걱정이었다라고 제 걱정은 좀 말씀드렸거든요. 해주세요, 그래도.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이런 피해를 보는 게 서민들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이제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떠나서 우리 어떤 모든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이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서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네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전셋값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전셋값이 오르면은 사실은 집값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집값이 오르게 앞으로 그러면 전셋값이 오르면 이런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경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규제도 많이 하고 어떤 상황 자체가 많이 좋지가 않은데 이제 여기서 집값이 조금 더 오르기는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는 한 2번 정도의 상승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전셋값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셋값 폭등이 의미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전셋값 폭등,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매매가가 하락할 수 없게 지탱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금의 축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돌려서 좀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의 상승은 매매 가격의 어떤 상승에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유가 지금 현재 전세값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물론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크긴 합니다만은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놓고 봤을 때 이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부동산에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2022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저는 한 2차례의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전셋값의 이유가 조금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